여러분, 만약 러시아의 연료 부족이 다른 고통이나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지 궁금하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맞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재 농업 분야에서 대부분의 기계는 정유소에서 나오는 디젤을 사용합니다. 정유소가 없으면 디젤이 없고, 디젤이 없으면 식품이 없고, 식품이 없으면 식량 부족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지만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유명한 수다쟁이 예브게니 콜만을 소개합니다. 이 친구가 아직도 살아있는 게 신기하네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미 없는 횡설수설, 분노에 찬 횡설수설 속에서도 진실이 한 조각씩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노박, 에너지 부사장, 노박입니다. 그들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계약을 체결하고 어딘가에서 뭔가를 짓고 있습니다. 제발 여기서도 뭔가 좀 지으세요. 우리가 실제로 가질 수 있도록 뭔가를 제공해 주세요. 그는 정부와 에너지 회사의 부사장, CEO들에게 화가 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 제3세계 국가들과 계약을 맺고 그곳에 뭔가를 짓고 있지만 러시아에는 짓지 않으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새벽 5시부터 가스를 얻으려고 줄 서 있는 것을 지쳤어요. 사람들은 이미 미쳐가고 있어요.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괜찮다고들 하죠. 그들은 말해요. 어쩌면 당신한테는 정말 좋겠죠. 그런데 내가 도대체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무슨 미국 헌법 같은 헛소리 아래에서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은 말이 너무 많아요. 말이 전혀 일관성이 없어요. 술이 이미 그의 뇌를 갉아먹었거나 적어도 보드카가 그랬겠죠. 하지만 가끔은 진실이 튀어나오기도 해요. 러시아인들이 미국 헌법 아래에서 산다고요?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그 피오도로브라는 사람은 30년 동안 서명을 모으고 있어요. 워싱턴 미사일을 타고 돌아다니면서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죠? 라다. 그 옛 소련 자동차에 미사일이 달려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거기엔 큰 미사일이 있는데 워싱턴에서 워싱턴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미사일이 워싱턴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약간 웃긴 밈 같은 건데 실제로 그걸 둘러싸고 사람들이 모여요. 러시아에서 그런 짓을 하는 그 사람, 진짜 미친 사람인 것 같아요. 전면 침공이 시작된 이후로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졌어요. 예브게니가 왜 그런 짓을 하냐며 그냥 제대로 하라고 묻고 있어요. 러시아에서 차만 몰고 다니는 이유도요. 제발 빨리 쏘고 다 날려버려. 그 빌어먹을 그단스크를 산산조각내. 우리 지금 뭐 얘기하는 거야? 워싱턴 얘기하다가 이제 그단스크야? 폴란드잖아. 왜? 뭐라고? 그래야 저놈들이 여기로 배 타고 와서 우리 애들을 죽이고 이 물건을 안 가져오지. 우리는 계속 꾸물거리기만 해. 레시어트니코프,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도 그래. 예전엔 그 사람 지켜보면서 괜찮은 줄 알았어. 근데 지금은 다체 정신이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만 하고 있어. 너희들 다 미친 거 아니야? 정신 좀 차려. 조국이 위험에 처했어. 그게 진짜 너희 조국이라면 말이지. 조국이 아니라면 그냥 솔직하게 말해. 너희 촌놈들은 알아서 살면 되잖아. 이게 바로 진실이야. 이게 바로 러시아 정치인들, VIP들, CEO들, 러시아의 모든 권력자들이 항상 느껴온 방식이야. 그들은 돈을 손에 넣자마자, 권력을 잡자마자 그 권력을 이용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유럽의 별장을 사고 자녀들을 유럽으로 보내. 러시아에서 뭔가 되는 사람들은 모두 유럽과 연결되길 원해. 겉으로는 유럽을 싫어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자산이 거기 있고 아파트도 거기 있지. 왜 우리가 유럽을 통해 러시아 돈 3천억 달러를 동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 그들이 자산을 거기에 보관하는 이유는 러시아보다 훨씬 안전하기 때문이야. 그들은 속으로 유럽을 동경해 유럽처럼 되고 싶어 하지. 그리고 다른 러시아인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예브게니 콜만이 말한 것과 똑같이 생각해. 너희 같은 농노들은 그냥 알아서 살아라. 이런 식이지. 그래서 보야르들과 차르는 자기 국민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러시아에서는 수세기 동안 쭉 그래왔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 어제 그 국회의원이 무심코 내뱉은 것처럼 새로운 현실에 익숙해지라고. 기름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야. 젠장, 완전히 미쳐버렸어. 아니, 원래부터 항상 그랬어. 비록 수백만, 수천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이제서야 그들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지만 예전에는 자신들이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지.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 좋아, 연료 부족 문제, 그 얘기를 해보자. 먼저 지도를 보자. 이건 러시아에 있는 모든 주유소를 보여주는 놀라운 지도야. 자, 가보자. 모스크바. 모스크바 맞지? 지도를 축소하면 수백, 아니 수천 개의 주유소가 보일 거야. 이 지도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진 않을게. 하지만 대부분이 빨간색이라는 걸 볼 수 있어. 연료가 있는 곳은 아주 드물어. 자, 다른 곳을 클릭해보자.
연료가 없어. 모스크바 수도에서는 절반이 넘는 주유소에 연료가 없다는 걸 볼 수 있어. 여기는 러시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발전된 지역이야. 그런데도 그곳 주유소의 절반이 비어 있어. 이제 우리가 농업지역이나 극동의 주 오블라스트로 가보면 상황이 나빠. 내 말은 거기에는 엄청난 농지가 있고 트랙터와 수확기, 콤바인으로 경작되고 있는데 이 기계들은 엄청난 양의 디젤을 사용해. 그런데 디젤이 없어. 그들은 디젤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만약 수도의 주유소 지도가 이렇게 생겼다면 디젤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어? 참고로 이 지도는 아래 설명란에 있어. 가서 확인해봐. 재미있게 봐. 러시아의 여러 주를 확대해서 재미있게 봐. 예를 들어 내가 지도를 축소해줄게. 여기는 자바이칼스키 지방이야. 러시아 극동 지역의 주 중 하나로 몽골과 중국과 접해 있어. 이곳이 러시아 주라서 러시아가 크게 약해지면 중국이 이 지역을 차지할 거야. 이 주는 지금 러시아 전체에서 가장 긴 주유소 주를 기록하고 있어. 내가 그걸 보여주고 싶어. 이건 위성 영상이 아니야. 드론 영상이야. 한번 봐봐. 이걸 보니까 첫 번째 핵수송대가 키예프로 갔던 게 생각나. 러시아인들이 차 3대씩 나란히 서서 20마일 정도 이렇게 줄지어 있었던 거 기억나? 그때 몇 명이나 있었지? 한 줄로 5만 명의 병력이 있었지. 그래, 그렇게 시작됐지.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 여기는 자오에 있는 아직 연료가 남아있는 주유소야. 자비칼스키 지방이지. 그리고 저 줄 좀 봐. 저것 좀 봐. 계속해서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어. 연료를 넣으려고 기다리는 차들이 끝도 없이 줄지어 있어. 세상에, 이런. 러시아 사람들은 정말 줄 서는 걸 좋아하나 봐. 난 벌써 포기했을 거야. 연료 필요 없어. 그냥 자전거 탈래. 고마워. 하지만 그들은 줄 서는 걸 좋아해. 아버지, 어머니가 소련 시절부터 늘 그랬으니까. 어디서든 부족했기에 모든 걸 위해 줄을 섰고 이게 그 끝이야. 그리고 혹시 궁금하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냐고. 더 이상 궁금해하지 마. 이 줄은 이틀이야. 즉 이틀 밤낮을 기다려야 해. 48시간 2번. 그리고 나서야 연료를 얻을 수 있어. 그리고 네가 저기 도착할 때쯤이면 저 사람들처럼 연료가 다 떨어져. 주유소가 비어있고 이틀 뒤에 다시 연료를 채운대. 그런 정보가 들어왔어. 그래서 주유소에 들어가려고 이틀을 기다려. 그리고 거기서 자리 뺏기지 않으려고 또 이틀을 기다려야 해. 그래야 연료가 들어오면 주유할 수 있어. 일주일 중 나흘을 이 자비칼스키 지방에서 한 줄로 연료를 기다리면서 보내. 이게 바로 러시아야, 친구들.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게 정말 미친 짓이야. 만약 시민들이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나는 줄 서는 걸 싫어해서 기다리지 않겠다고 하면 줄 자체가 없을 거야. 러시아인들은 이렇게 하려 해. 그리고 왜 그런지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 우리가 식량 부족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내가 너희를 위해 러시아 주유소에서 벌어지는 소동들을 모아왔어. 우리가 주유소에서 얻은 다양한 영상 조각들이 있어. 예를 들어 이 남자는 이 물통에 기름을 넣으려고 하는데 물통이 망가졌어. 그래서 그는 러시아식 기지를 발휘했어. 음식 포장 비닐로 고치려고 해. 그렇지. 이걸로 고칠 수 있을 거야. 나 지금 급해. 이 기름을 받으려고 이틀이나 기다렸어. 내가 고칠 거야. 잘 될 거야. 문제 없어. 자, 이제 음식 포장 비닐이 이 휘발유를 얼마나 잘 막아주는지 보자고. 내 생각엔 별로 못 막을 것 같은데 실제로도 그래. 봐봐, 나라에 현금 부족이 있어. 그런데 네가 생각해낸 게 이거야. 게다가 이건 꽤 위험해. 담배 한 갭이면 충분하지. 부주의한 흡연자 한 명만 있어도 러시아엔 그런 사람이 정말 많잖아. 이 모든 게 한순간에 불타버릴 수 있어. 러시아 사람들이 케밥 그릴을 그냥 꺼내는 걸 보면 기다림이 얼마나 긴지 알 수 있지. 이틀을 기다리면 밤도 2번 기다려야 하잖아. 밤에는 뭘 할 거야? 글쎄, 보드카 한 병을 꺼내는 거지. 그리고 케밥 그릴도 꺼내지. 하지만 내가 이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러시아 사람들은 정말 자본주의적이야. 그들은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서 돈을 벌기 위해 정말 비윤리적인 방법까지도 서슴지 않아. 이걸 한번 봐봐. 여기 있는 이 남자는 줄에서 조금 앞선 자리를 팔고 있어. 얼마에? 이게 뭐야? 3,000루블, 5,000루블 그런 식이야. 자기 자리를 팔고 있는 거지. 이건 사기나 마찬가지야. 주위가 차로 막혀 있는데 네 차를 거기까지 어떻게 가져가? 그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야. 걔네들은 신경도 안 써. 돈만 챙기고 차는 그냥 내버려 두고 끝이야. 이건 자기네 사람들을 속이려는 또 다른 사기 수법일 뿐이야.
대부분의 오블라스트에서는 연료통에 주유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어. 그래서 러시아인들이 하는 건 차에 구멍을 더 내는 거야. 이미 봤을 거야. 차 안에 연료통을 넣고 차 안을 통해서 연료를 채워. 그러니까 연료통이 아니라 차에 주유하는 거지. 정말 천재들이야. 그리고 물론 주유소에서는 주유 노즐을 두고 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차에 주유하느냐를 두고 끝없는 싸움이 벌어져. 어떤 사람들은 한도를 초과하기도 해. 예를 들어 이 여성은 노즐을 절대 양보하고 싶어 하지 않아. 모두가 몇 시간씩 이 줄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 여성을 제압하기로 결정했어. 두 남자가 이 여성을 제압해서 그녀 손에서 노즐을 빼앗기로 한 거야. 이게 바로 지금 러시아에서 말하는 기름 전쟁이야. 주유소에서 러시아인들은 싸움을 벌이기 쉽거든. 이 나라 전체가 충동 조절에 문제가 있어. 이런 상황에 러시아인들이 함께 있으면 싸움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런 걸 담은 재미있는 영상도 정말 많아. 저 사람 좀 봐. 그녀를 끌어내고 있잖아. 이제 너한텐 더 이상 기름 없어. 잘했어. 러시아의 기름 전쟁 소식 계속 전해줄게. 친구들, 대부분의 스폰서들은 정치적인 콘텐츠를 좋아하지 않아. 사실 이 채널이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이 채널은 내 생각, 믿음, 가치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거야. 그래서 유튜브에 이런 제안을 신경 쓰지 않고 어쨌든 채널을 후원하기로 한 사람들이 있어. 이분들이 바로 바이미어 커피 월간 멤버들이야. 지난 영상 이후로 2명의 새로운 멤버가 생겼고 내가 그분들의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할 수도 있어. 랜디 호슬리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카리 콘클린, L이 2개라서 콘클린이라고 할게. 에스토니아에서는 L이 2개면 이렇게 발음해. 콘클린 씨,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간 스코틀랜드식으로 들리네. 콘클린, 잘 모르겠어. 어쨌든 감사합니다.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바이미어 커피 월간 멤버십 가입 부탁드려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리고 저는 정부, 예를 들어 연방평의회가 이런 식량 부족, 앞으로 다가올 식량 부족과 휘발유 부족, 디젤 부족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들이 연방회의를 촬영했기 때문에 영상이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은 연방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 주마다 대표가 연방평의회에 가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러시아가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는지, 그리고 이 연방평의회 민주주의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알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이 2분짜리 영상을 전부 볼 겁니다. 사실 이건 완전한 사기극이죠. 이 2분만 봐도 사기극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엔 민주주의가 없고 절차만 형식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걸 민주주의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두마 의원인 빅토르 밀치오로비치가 연방평의회에 연설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해야 할 게 있는데 밀치오르. 이건 오래된 독일, 게르만계 이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람을 찾아봤어요. 그는 독일계 집단의 일원으로 차르 시대의 시베리아로 가서 그곳에 정착한 사람입니다. 그 부모님 두 분 다 1차, 2차 세계대전 훨씬 이전에 시베리아에 정착한 독일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녀를 두었고 그중 한 명인 빅토르 미리오로비치는 한 지역의 주지사를 6번 연속 역임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으며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러시아에는 정말 근면한 독일인들이 있었습니다. 볼가 독일인들이 아니라 시베리아에 정착한 다른 게르만계 집단이었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역사 이야기는 그만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바로 그 독일계 후손으로 러시아에서 러시아화되어 이제는 멜키오르가 아니라 멜키오로비치가 된 사람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봅시다. 친애하는 동료 여러분, 농업 종사자들이 저에게 농공복합체의 엔진오일 공급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문제를 제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엔진오일도 디젤이나 휘발유처럼 정유소에서 나옵니다. 똑같은 원리죠. 둘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콤바인이나 수확기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실무그룹이 구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제의 민간 부문보다 농공복합체의 엔진오일을 우선 공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젤이 부족하다면 민간 산업보다 식품 산업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식품 산업은 식량 안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음식이 필요하니까 식품 산업에 계속 공급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조금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격도 반드시 통제해야 합니다. 이제 익숙한 러시아식 가격 통제를 보게 됩니다. 소련은 이런 걸 정말 좋아했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형편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자유경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격 통제는 시도해본 거의 모든 나라에서 제대로 효과를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저도 저렴한 가격을 좋아하고 모두가 그렇죠. 하지만 경제적인 관점, 즉 거시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가격 통제는 시장을 망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 통제는 암시장을 조장하게 됩니다. 정부가 가격 통제를 시행하는 거의 모든 곳에서 암시장이 생기게 됩니다. 가격도 통제되어야 합니다. 연료 1리터를 사기 위해 우유 5리터를 팔아야 할 정도로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남부 지역에서는 이미 수확이 진행 중입니다. 시베리아에서는 사료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엔진 오일이 없으면 모든 것이 멈춰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전국이 농업산업단지에서 힘들게 쌓아온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역사 수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에스토니아인들도 러시아에서 같은 결과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차례의 초청으로 특정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을 개발했습니다. 당시 러시아인들은 양봉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과수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800년대에 러시아인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준 것은 에스토니아인, 독일인, 게르만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조상들, 그러니까 시베리아에 정착한 게르만계 사람들은 차르의 초청으로 그곳에 정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1700년대, 1800년대에 그들은 특정 지역의 사람들을 정착시키고 개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차르는 독일인들을 초청했습니다. 독일인들은 그들이 하는 거의 모든 일에 능숙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청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멜키오르 씨의 조상들입니다. 멜키오르.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름도 찾아봤습니다. 카우스라는 이름도 있었고 다른 게르만계 이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러시아인들이나 시베리아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았던 농업 기술, 그리고 지혜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스탈린이나 레닌 같은 사람들에 의해 완전히 러시아화되기 전까지 몇 세대에 걸쳐 이 땅을 개발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스탈린의 명령으로 적군에 동원되거나 굴라그에 던져졌습니다. 스탈린은 홀로도모르, 즉 기근을 통해 우크라이나인들을 정화하고 뿌리 뽑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토니아인들도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참고로 볼가 독일인들 모두, 즉 100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수가 많았고 자신들이 하던 일, 즉 농업과 토지 개발에 있어서 정말 뛰어났습니다. 그들 모두가 굴락으로, 붉은 군대로, 기본적으로 붉은 군대의 폭풍 제트 부대로 강제 이송되었습니다. 그는 러시아화와 파괴의 증상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쌓아온 모든 것들이 파괴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 자신도 지금은 국가 두마에서 우리가 몇 년 동안 쌓아온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몇 년이 아니라 200년 이상 알고 있는 저로서는 참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가문조차도 스탈린에 의해 파괴되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의 가족이 시베리아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쌓아온 것은 소련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역사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와 그의 식량 안보에 대한 매우 적절한 우려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분이 아마도 위원회 의장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빅토르 멜키오로비치. 제발 너무 과장해서 말씀하지 마세요. 상황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농업용 휘발유, 등유, 디젤 공급 보장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셨습니다. 저분 참 예쁘시네요. 이미 우리가 이 문제들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닥치고 꺼지라는 말과 같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크렘린에서 내려온 지시는 이 문제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꺼내는 사람은 모두 입을 막으려고 할 겁니다. 월요일에 우리는 총리와 만나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노박 차관과 이끄는 정보실무그룹이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는 이 상황이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어떤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크렘린 관계자들이 항상 대응해야 하는 방식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항상 똑같은 대답이죠. 우리가 조사해봤다. 회의를 했다. 우리가 문제를 처리하니 조용히 하라는 거죠. 거의 항상 그렇고 물론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만들어낸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것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볼드모트 경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말하는 건 우크라이나일 것 같네요. 이 여성분께 교육이 필요할 듯합니다.
그녀가 말하는 건 러시아 정부일 겁니다. 그들은 사실대로 말하자면 전쟁을 시작하지 않은 평화를 사랑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공격함으로써 스스로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가 마지막으로 전쟁을 시작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1920년대쯤이었던 것 같네요.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한 사례는 목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해 이 상황을 만들었고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이 문장이 어떻게 읽혀야 하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만든 이 상황을 극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네,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이제 러시아 정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겁니다. 푸틴이 말을 하지 않을 때마다 이 사람들은 무슨 결정을 내리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푸틴이나 FSB의 어떤 그림자 인물들에 의해 결정되지만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와 민주적 회의라는 연극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농민들이 자신에게 이야기한 진짜 문제를 제기하면 그는 순식간에 입막음 당합니다. 그럼 빅토르 밀치오로비치는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들어보시죠. 신선도가 매우 중요한 유제품 생산자들은 소매업체의 납품기한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유소의 줄이 길게 들어서고 지역별로 휘발유 판매 제한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료 위기가 육류, 달걀, 빵 등 주요 식품의 공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럭을 운행하려면 디젤이 필요한데 트럭은 수톤의 우유를 운반합니다. 우유는 매우 쉽게 상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만 지연돼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틀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유는 금방 상합니다. 우유는 그런 식입니다. 빨라야 합니다. 디젤이 없으면 우유 배달이 불가해 우유가 부족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유제품 제조 공장들도 우유 배송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코티지 치즈, 요거트 등 우유로 만드는 모든 제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우유로 만드는 제품이 끝이 없으니까요. 이런 디젤 부족이 농업 산업에서 식량 부족과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아직 식량 부족이 온 건 아니며 러시아에서 기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가격이 오를 거라는 겁니다. 식품 가격이요. 그게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건 러시아인들에게 타격을 줄 겁니다. 러시아인들에게요. 그리고 휘발유 부족 사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휘발유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부족 현상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어떤 종류의 식품을 비축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로 인해 일부 상점이나 지역에서 식품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뱅크런과 비슷하죠. 이것은 공포에 휩싸여 특정 물건을 사재기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빵일 수도 있겠죠. 글쎄요, 러시아 사람들이죠. 빵을 사재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횡설수설하네요. 이제 말한 농장 중 하나로 가보겠습니다. 러시아에는 농장이 너무 많아 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농장들 중 하나는 세계 어느 나라의 농장과 똑같이 운영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농사짓는 다른 나라들의 시스템을 그대로 복사했기 때문이죠. 같은 장비, 같은 방식입니다. 한번 보시죠. 농부라면 이 풍경을 바로 알아볼 수 있을 것이고 아마 기계들도 익숙할 겁니다. 이게 우리 모든 장비입니다. 탱크, 트럭, 트랙터 모든 것이 그냥 멈춰 있습니다. 오늘은 이웃에게 건초 묶음을 배달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풀을 베고 건초 더미로 만들었지만 그때는 아직 디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건초 더미가 그냥 거기 놓여 있을 뿐입니다. 운반할 수가 없으니까요.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저는 모든 일꾼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문장에 날짜까지 붙여봅시다. 일꾼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하루 단위로 임금을 받습니다. 임금을 덜 받으면 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소비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식료품점이나 일꾼들이 물건을 사는 모든 가게들이 손해를 본다는 뜻입니다. 이런 모든 부족 현상들은 전체 순환 경제를 느리게 만들 뿐입니다. 원래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방정식에서 한 가지를 빼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느려집니다. 건초더미가 없어요. 이웃이 그 건초더미가 필요했는데 그분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게 됐어요. 이제 저만 모든 일을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먹이를 주고 물을 주고 있죠. 아직 비축해둔 물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 물로 사과밭이나 과수원에 한 3번 정도 더 관계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엔 다 떨어질 겁니다. 물을 공급하는 펌프도 디젤로 작동합니다. 디젤이 없으면 우리는 물을 전혀 퍼올릴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관계를 할 수 없다는 뜻이고 과수원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사과나무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과 농장이고 사과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그들은 주스를 만들거나 사이다를 만들거나
또는 사과를 도매상에 팔 수도 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이 농장은 손실을 감수하고 그로 인해 이 농장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된 다른 모든 도매상이나 업체들도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러시아의 4개 주에서 이런 변화를 시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경찰차나 의료진 차량 같은 행정용 차량이 줄을 서지 않고 특정 바우처로 주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행정 차량과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차량들에게 우선권을 주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여기가 러시아라서 국가 운영이 보장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먼저 줄을 서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디젤과 휘발유를 사 암시장에서 다시 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암시장에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될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만큼 수익성이 크니까요. 정부는 여전히 비효율적일 것이고 의료진도 연료 부족에 시달릴 겁니다. 연료는 결국 다 팔릴 테니까요. 이번 주 러시아 가스 부족 사태에 대한 마지막 소식이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고 이제는 식량안보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경제의 다른 분야들도 이러한 부족으로 인해 분명히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류의 트럭 운송이든 또는 일부 기업을 위해 배송을 담당하는 물류 회사들 모두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느려질 것입니다. 휘발유 부족, 연료 부족은 러시아 GDP에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정말 큰 타격이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 3번,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계속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좋아하신다면 꼭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꼭 다시 찾아와 주시고 안녕히 계세요.